카티 치료제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큐르셀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 암발셀은 혈액암 세포 표면의 특정 단백질을 인식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의 카티 치료제입니다.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산 카티가 정말 허가 신청까지 마쳤다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앱클론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앱클론은 에스페셀이라는 카티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현재 국내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만을 골라 사멸시키는 카티 치료제의 국산화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카티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꺼내 유전자를 조작한 뒤 다시 주입해서 암세포를 직접 찾아 공격하는 일명 원샷 치료제로 불립니다. 큐르셀과 앱클론 두 국내 바이오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큐르셀은 허가를 앞두고 있고 앱클론은 임상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기출시된 글로벌 제품들은 수억 원대 고가인데다 제조 지연 문제로 국내 환자들의 접근성이 낮았었는데요. 그만큼 카티 치료제의 국산화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더벨 섹터 리포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부 최현진 부장, 김찬혁 기자입니다. 항암제 시장의 강자는 역시 케미컬, 화학합성 항암제였죠. 그러나 최근에는 항체와 면역치료제 같은 이 생물학적 제재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트루다, 옵티보 같은 항체 항암제가 블록버스터가 됐고요. ADC라는 모달리티로 유명한 에너투 같은 약물도 주목을 받았죠. 면역치료제 시장에는 카빅티, 킴리아 같은 카티가 있습니다. 자, 이 카티, 환자 본인의 T세포를 채취해 유전자 조작을 해서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치료제죠. 이 모달리티가 갑자기 왜 각광받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김 기자, 기존 항암제나 그 면역 항암제와는 이 카티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카티 치료제는 간단히 말해 맞춤형 세포 치료제입니다.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채취해 그 안에 암세포를 인식하는 CAR라는 인공수용체를 삽입하고 다시 몸속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개량된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 직접 공격하기 때문에 투여 한 번으로 장기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원샷 치료제라고 불립니다. 기존 항암제처럼 독성을 이용해 세포를 무차별 공격하지 않고 면역 항암제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암세포를 골라 제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분별하게 이것저것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만 딱 골라서 직접 공격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어떤 카티 치료제가 상용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카티 치료제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45억 달러, 원화 6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2030년에는 160억 달러, 원화 23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가받은 글로벌 카티 치료제로는 노바티스의 킴리아, 길리어드의 예스카타, BMS의 브레안지,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카빅티가 있습니다. 모두 혈액암을 대상으로 개발됐고 이 가운데 킴리아, 예스카타, 카빅티는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아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투여 비용이 수억 원대에 달해 아직은 일부 환자만 사용할 수 있는 고가 치료제입니다. 한 번 맞는데 이 몇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니까 허들이 정말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전상 한 번 맞으며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원샷 치료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라도 이 국산화는 굉장히 필요한 수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약을 들여오는 것 말고 국내에서도 같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치료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카티 치료제는 국산화 필요성이 큰 치료제입니다. 국내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세포를 해외로 보낼 필요가 없어 환자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치료 일정 조정도 훨씬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내 가격 구조 측면에서도 국산화는 중요한데요. 국산 제품이 출시되면 경쟁 압력이 생기면서 현재 수억 원대인 해외 수입 카티 치료제의 약값을 인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국내 세포 유전자 치료 연구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카티 상용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중표적 카티 치료제, CAR-NK 치료제 등 다음 세대 세포 치료제 기술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국산 카티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디가 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큐르셀과 앱클론이 있습니다. 현재 큐르셀은 개발 단계에서는 한 발 앞서 있는데요. 큐르셀의 암발셀은 CD19라는 혈액암 세포 표면에 특정 단백질을 인식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카티 치료제입니다. 현재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환자의 비율을 뜻하는 안전 관여율이 67%,
그리고 치료 후 암세포가 일정 기준 이상 줄어든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객관적 반응률이 7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허가받은 약물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산 카티가 허가 신청까지 마쳤다니 상업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에클론은 그럼 지금 어떤가요? 네, 에클론도 열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스페셀이라는 카티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현재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 역시 CD19 단백질을 인식해 혈액암 치료를 목표로 하지만 기존 제품과 가장 큰 차이는 사람에서 유래한 항체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생지 항체를 쓴 기존 글로벌 카티 치료제보다 우리 몸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을 줄이고 약효 지속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임상 2상 중간 결과에서는 객관적 반응률이 94%, 완전 관해율이 63%로 확인됐습니다. 에클론은 추후 이상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 허가를 신청해 2026년 허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카티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혈액암을 타깃을 하죠. 더 넓은 질환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큐로셀과 에클론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존의 카티 치료제가 혈액암에만 쓰인 이유는 세포 표면 형원이 비교적 명확하고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형암은 종양 미세 환경이 복잡하고 목표 항원이 정상 세포에도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효과를 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들도 혈액암을 목표로 카티 치료제를 개발해 왔는데요. 최근 주목할 만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먼저 큐로셀은 암발셀의 적응증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혈액암으로 암발셀의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허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외에도 성인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신 홍반성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적응증을 넓히려 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에클론도 적응증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포성 림프종, 변연부 림프종 같은 다른 혈액암으로 임상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한 가지 후보 물질의 적응증을 확장해 상업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산 카티 시장이 막 형성되려고 하는 이 목전에서 이 주식 시장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큐로셀과 에클론의 주가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두 회사 주가 흐름은 일단 국산 카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큐로셀은 암발세 허가 기대감에 8월 34,000원대에서 9월 말 42,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10월 들어 급락해 32,000원대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37,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허가 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투자 심리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림카토의 허가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림카토는 작년 12월에 식약처에 신약 허가 신청을 했고 올 상반기에 보완 요청을 받아 현재 식약처와 보완 요구에 대한 답변을 면밀하게 상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상 허가 시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규제기관과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예상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큐로셀 임직원 모두는 우리나라 최초의 카티 신약 허가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클론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9월 중순 12,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22,0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상승률만 따지면 70% 이상인데요. 임상 2상 중간 결과가 좋게 나왔고 2026년 허가 목표가 명확하다는 점이 시장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큐로셀과 에클론 모두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국산 카티 시장 형성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업화까지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큐로셀이 식약처로부터 언제 암발셀 허가를 받을 것인지. 둘째, 에클론의 임상 2상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마지막으로 두 기업 모두 상업화 이후에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글로벌 카티 가운데 노바티스의 킴리아는 3차 치료 이상 단계의 일부 적응증에 한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라 여전히 접근성은 낮습니다. 국산 제품은 생산 원가와 물류비 절감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 선점에 있어 한층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체 신약을 장착한 바이오텍들이 또 탄생하게 된다는 호재도 기대할 만합니다. 국산 카티 치료제의 등장은 국내 세포 유전자 치료 산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큐로셀과 에클론이 상업화를 앞둔 상황에서 국산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카티 시장이 국내 R&D 그리고 항암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관심이 몰립니다.
김찬혁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